안녕하십니까. 알렉스 코치, 강희상 코치입니다. 스타트레일 코치로 함께하고 있고요. 발표 노하우에 대한 3개의 강연 중에 또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가장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셨을 내용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다른 강연을 통해서도 사업 계획서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발표에서의 상황서부터 내용의 구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요. 오늘은 어찌 보면 발표할 때 그 자체의 소위 잔 스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제목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로 정해봤어요. 발표 임팩트를 주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을 가지고 분량 조절을 통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와 연계하셔서 실제 발표 스킬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온 게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고요. 여기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발이 오르갈긴 하죠. 자신이 가진 매력을 활용하라. 연예인도 아니고요. 어차피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는데 대신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두 번째는 발표는 전략적으로 하시고요. 임팩트는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의 고유성보다는 차별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첫 번째, 자신이 가진 매력을 활용하라.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발표 수업이라든가 혹은 말 잘하기, 처과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업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보시고요. 저는 다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강아지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방법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책들이라든가 강연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시라는 어떤 그 레시피,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대로 해봤자 여러분이 만약 그 성향이 안 맞으면요. 흉내를 내시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발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가진 매력을 활용하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 게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면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말을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잘하시거나 혹은 너무 논리적으로 잘하시거나 혹은 묘하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자꾸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거나 그 3케이스를 떠올리시거든요.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발표 잘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원래 타고난 재능, 그 다음에 상황상에서의 그런 노력들이 한참 됐기 때문에 그 3가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라든가 강연에서 강요하는 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대신에 나한테 집중시킬 수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극단적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하니까 제가 이제 했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겁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목소리도 작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발표할 때 많이 고민하시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런 분들의 매력은요. 대부분 차분하시고 그 다음에 조곤조곤하시기 때문에 말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면 보통 뭐라고 그러죠? 영업사원 같다고 그러잖아요. 꼭 물건 팔 것 같고. 오히려 그 부분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면에 아까 그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하신 분이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게 되면요. 내용이 잘 안 들리거나 약간 두서없을 수 있어도요. 훨씬 더 진실되고 차분하게 믿을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을 조곤조곤 말하면서 신뢰감이 있는 걸로 포장을 다시 해드려요. 말을 굳이 크게 말씀하시고 안 합니다. 작은 회의장이면 톤을 안 높여도 어차피 들릴 거고요. 큰 곳에서 발표하시면 어차피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소리를 높이면 돼요. 이야기에서. 대신에 그 매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곤조곤 끊어 말씀하시는 걸로 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듣기에는 불편하지 않고 발표하시는 본인도 그게 원래 본인의 모습이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극단적으로 너무 말을 잘하시는 분, 그런데 말이 통제가 안 돼요. 딱 청산유수처럼 딱 시작되면은
계속 말하시느라고 보통 그런 분들은 5분이 넘어갑니다. 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목을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시선을 받으시잖아요. 그 매력은 계속 살리되 대신에 각 페이지별로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만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말수를 줄여서 매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말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즉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창업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신지에 대해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찾는지는 임팩트 주는 부분에서 또다시 일시 들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발표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발표 수업 앞서 그 두 개의 강연이 더 있는데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강연까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거기서 말씀드리는 전략적인 부분이 같아요. 즉 누구한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즉 여러분이 무엇을 얻어가시지에 대한 목적으로 혹은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얻어갈지에 대한 목적으로 살펴보시고서 발표 내용과 임팩트를 구성하시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포인트가 잡히면요. 그걸 갖고 임팩트는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내용을 갖고 임팩트 줄 때 분량을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분량을 늘리는 동시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기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내성적이시면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 그분은 5분 동안, 10분 동안 발표하실 때 시선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혹은 이 내용을 꼭 강조해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넣고 싶어요. 사람은요, 항상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집중을 합니다. 즉, 좀 전에 이렇게 내성적인 분 같으면요, 갑자기 톤을 올려줘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다가 내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방점을 빡 찍고 설명하고 싶으셔. 거기서 원래 톤보다 한 단계 올려서 말씀을 하시고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오히려 발표할 때 어떤 지루함도 깨지면서도요, 머릿속에 내용과 더불어 이런 스킬적 임팩트까지 붙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시.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이 많고 빠르시고 잘하시는 분, 어떻게 임팩트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임팩트 주는 부분에서요, 이렇게 말을 끊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줄줄줄 말이 나오다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면은 뭐지 하고 보게 되죠. 즉 내가 강점을 갖고 매력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통해서 임팩트 주실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또 사업 아이템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제품 아이템 같으시면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이 있으시다면 혹은 유형화된 무언가 보일 수 있으시다면요, 그 환경에서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무조건 발표 자리에 갖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무언가 그 실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고 여러분이 이걸 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임팩트가 돼요. 조금 전에는 발표하는 방식을 통해서 임팩트 주는 방식이었다면요, 요거는 내용이라든가 발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특히 제조 아이템이나 그 테크 아이템이면 반드시 요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혹은 이렇게 갖고 오기 힘들다. 그럴 때 쓰는 방식은 30초 정도 분량의 동영상을 만드셔서 동영상을 틀 수 있는 환경의 발표 환경이시라면은 동영상을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럼 그건 머릿속에 남깁니다. 임팩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그 영상 한 방이 더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요. 보통 내 이야기를 보통 하시기 때문에 창업가 분들이 상대방의 얘기에 별로 집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제 스토리텔링 서부터 발표 때마다 강조 드리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설득을 하시려면은 아이템의 고유성을 말씀하실 때는 내 아이템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밖에 말씀이 안 돼요. 설명이. 근데 그 부분을 잠시 잊으시고 내 아이템은 유사한 서비스 제품들, 동일한 제품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달라요 라는 걸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워낙 요즘 많은 사업 아이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 아이템이 독보적일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100만 분의 1 확률도 안 됩니다. 화내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찾아보시면은 다 있어요. 누군가 해봤거나. 이건 100% 보장합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들과 달라요를 사업 아이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실리면서 임팩트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업 계획서에서의 내용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A 때도 다 이거를 보통 물어봐요. 아이템에 대해서 너무 고유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발표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잘 못 지키세요. 발표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셔야 됩니다. 5분 발표라면요.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4분 30초로 준비하세요. 30초 뒤에 남겨놓으십시오. 이유는 여러분이 발표하시는 4분 30초 동안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즉, 갑자기 상대방이 그 심사자나 투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다가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시간을 고려해서 5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30초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있으면 여러분은 시간을 어길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시간 엄청 중요한 건요. 모든 참가자들의 동일한 상황을, 배경을,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줘야 되기 때문에 5분 지나서 그냥 마이크가 꺼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시려면은 발표 시간을 엄수하셔야 되고 5분 기준이면은 4분 3초로 맞추시는 게 유리합니다. 말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세요. 아까 내용상의 임팩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임팩트를 액션으로 줘서 발표 스킬을 줘서 하는 부분까지, 즉 두세 개 정도밖에 머릿속에 못 남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 두세 개의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시려고 하면요, 다 애매하게 돼서 오히려 기억에 안 남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사람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두세 개밖에 기억 못해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 두세 개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Q&A도 발표 시간을 활용하라. 이거는 조금 더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발표하셨던 분들이라면요, 5분 발표한 시간 상당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안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발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Q&A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보다 더 세련된 방식은 의도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을 앞단에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질문을 하겠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5분 발표, 5분 Q&A를 받으셨어도요, 여러분이 앞단의 구성을 어떻게 해서 투자자나 심사자들의 질문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10분짜리 발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진 않은 기술이에요. 많이 습관되시다 보면은, 발표하시다 보면은 이 스킬이 느실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5분이든 10분이든 Q&A까지 다 여러분의 발표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좀 고난이도 스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염두만 일단 해두시고 익숙해지시면은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에 대해서 바로 체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심사위원 투자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논리적 판단으로 앞에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요, 이분들조차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식으로 저분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아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몇 번째 발표 혹은 어떤 상황에 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정적으로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그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배려가 상대방한테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 아이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원래 갖고 있던 매력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죠? 특히 이게 중요한 건요,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유사한, 같은 되게 높은 수준의 사업 아이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런 감정적 부분에 대해서의 그 배려심 부분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이 픽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앞에서 한 20개의 발표가 있는데, 이어서 계속하고 한 10번째 발표 순서가 여러분이세요. 그러면은, 말 한마디라도 앞부분 인사할 때, 지금 이렇게 중간에 계속 길게 하시면서 힘드실 텐데, 한 번 더 좀 집중해 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2, 3초 깔리면요, 아무래도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사람인지라. 그 부분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표를 어떻게 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발표 자체의 스킬과요, 그 다음에 발표 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업 아이템 모두 다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방한테 잘하셔서 다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렉스 코치였습니다.